그날 아침 박금수는 평소처럼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73세, 5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모은 돈, 매달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금순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잔액 0원. 금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이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0원. 어제까지 5억 237만 원이 있었습니다. 5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 50년.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면서 모은 돈.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금수는 ATM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돈, 내 돈이. 은행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 돈이 5억이 없어졌어요. 직원은 황급히 금순을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2분, 출금 5억 원, 전액 인출, 타 은행 계좌로 이체.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직접 출금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난 어제 집에 있었어요. 그럼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금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두었던 통장과 도장,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 설마. 금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자 민준에게. 민준아, 너 어제 집에 왔었니? 전화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왜요? 통장 본 적 있어? 무슨 통장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금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경찰서. 금융범죄 전담 형사 강태윤이 금순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5억이 통장에서 사라졌어요. 5억이요? 강태윤은 놀랐습니다. 73세 할머니가 5억이라니. 네. 5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윤은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된 거예요. CCTV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강태윤은 은행 CCTV를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2분, 한 젊은 남자가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5억 전액 출금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액이신데 본인 확인 좀 해주세요.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이민준 25세.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리 출금이에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직원은 통장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박금순. 할머니와 무슨 관계시죠? 손자요. 남자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확인 후 5억을 인출해줬습니다. 남자는 돈을 받아 나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강태윤은 CCTV를 멈췄습니다. 이민준. 강태윤은 금순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민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금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이요? 네. 할머니 손자라고 하던데요. 금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가져갔어요? 네. CCTV에 찍혔습니다. 할머니, 경찰서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 조사실. 금수는 CCTV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 민준. 통장을 내미는 민준. 돈을 받아나가는 민준. 웃고 있는 민준. 금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너,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자분이 맞으세요? 네. 허락 없이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럼 절도죄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금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25년 전 태어났을 때부터 키운 아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던 아이. 할머니, 나 배고파하며 웃던 아이. 그 아이가 할머니의 평생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강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소하셔야 돈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민준이를 데려오세요. 알겠습니다. 강태윤은 민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여자친구 지수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좋은데 온 거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민준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지수야, 우리 곧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돈 마련했어? 응, 해결됐어.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어떻게 마련한 거야? 그건 비밀. 민주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훈과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준 씨? 민주는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예요? 박금순 씨 통장에서 5억 원 무단 인출. 현행범 체포합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민준은 끌려갔습니다. 레스토랑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 사람 도둑이래. 할머니 돈 훔쳤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민주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어떻게 들켰지? CCTV. 그래, CCTV를 못 피했구나. 민주는 후회했습니다. 아니, 후회한 건 훔친 것이 아니라 들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소했나? 설마 진짜 고소하실까? 나 손자인데. 민주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올 돈이었잖아. 할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을 건데 조금 일찍 가져온 것뿐이야. 그때 간수가 왔습니다. 이민준 나와. 어디요? 할머니 오셨어. 대질 조사.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복도를 걸어가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빌면 용서해 주시겠지. 나 손자잖아. 할머니는 날 사랑하시잖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민주는 들어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금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박금순 씨 통장에서 5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빚이 있었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왜요? 말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강태윤은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고소하시겠습니까? 금순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금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아. 민준은 할머니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3개월 전에 내가 뭘 알게 됐니?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내 엄마 유품 정리할 때 일기장, 맞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대답해. 봤어, 안 봤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봤어요. 강태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기장이요? 금수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고소 안 합니다. 네. 왜요? 5억이에요. 금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가 아니니까요. 조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금수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며느리가 바람 피워서 낳은 남의 자식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금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키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 아이를 사랑했으니까요.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제 손자라고 부를 수 없네요. 박금순, 73세.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한 여자. 1952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17세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하루 17시간.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20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성실했지만 가난했습니다. 23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수호, 금순의 유일한 자식. 금수는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43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금수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금수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나왔어. 회사원이야. 아들은 29세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 예쁘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금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수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1년 후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금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2000년 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준.
금수는 민준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돌이 되던 날, 돌잔치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며느리 수진이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이가, 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수호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금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바람을 폈어요. 민준이 아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금수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호는 알아? 아니요. 모를 거예요. 제가 속였어요. 금수는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수호 오빠가 너무 바빴어요. 출장만 다니고 저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금수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이 일 수호한테 말할 거야. 어머님 제발요. 그러시면 저 이혼당해요. 당연하지. 어머님 제발.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수지는 금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수호 오빠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금수는 며느리를 떼어냈습니다. 당장 나가. 수지는 울며 나갔습니다. 금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금수는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이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고? 금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수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아들이 민준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우리 민준이 아빠 닮았지? 아들은 민준을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수는 그 웃음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모른 척하자. 수호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금수는 25년간 비밀을 지켰습니다. 이민준, 25세. 금순의 손자. 아니, 금순이 25년간 손자로 키운 아이. 민준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수호는 민준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민준은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나도 아빠 좋아해. 하지만 민준이 15세 되던 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6개월 시한부. 민준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아빠 미안하다. 대학까지 못 보내줄 것 같아. 아빠,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버지는 임종 직전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잘 부탁해요. 그래,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아버지가 죽고 1년 후 어머니 수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아니, 금순이 태워버렸습니다. 민준이 보지 못하게. 16세에 고아가 된 민준. 할머니 금순이 홀로 키웠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줄게. 민준아, 학원비 여기 있어. 공부 열심히 해. 민준아, 대학 가야지. 할머니가 돈 마련할게. 금수는 민준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주를 대학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준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할머니, 나 또 떨어졌어. 괜찮아. 다음에 또 있어. 민주는 점점 할머니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돈도 쪼들쪼들하게 주고 민주는 가상화폐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엔 대박 날 거야. 하지만 쪽박 빚이 2억이 됐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나 돈 좀. 또, 민준아, 할머니도 돈이 없어. 할머니 통장에 돈 많잖아. 그건 할머니 노후 자금이야. 나 죽으라고? 민주는 점점 할머니에게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 전 민주는 어머니 수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나는 오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수호 오빠 출장 간 사이 회사 동료와 그리고 임신을 했다. 민준이는 수호 오빠 아이가 아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민주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게. 민주는 계속 읽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알고 계신다. 돌잔치 날 술 취해서 실토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수호한테는 비밀로 하겠다. 하지만 넌 평생 죗값을 치러라. 나는 죄인이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빠 아들이 아니야?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난 남이잖아. 할머니도 남이고 아빠도 남이었고 민주는 점점 왜곡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이면 할머니 돈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죽으면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텐데 조금 일찍 가져오는 것뿐이야. 민주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통장을 훔칠 계획. 강태윤 45세 노인 금융범죄 전담 형사 15년 경력 수백 건의 노인 사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윤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70세 5년 전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3천만 원 사기꾼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에 걸렸습니다. 강태윤은 그때부터 노인 범죄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노인들 괴롭히는 놈들. 그런 강태윤이 금순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절도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서 금순이 한 말. 그 아이는 제 손자가 아닙니다. 강태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 단순하지 않아. 강태윤은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가 아니라니요? 금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 전 제 며느리가 바람을 폈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제 아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강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키우셨어요? 제 아들이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의 약속 지키려고 했어요. 민준이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강태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요? 어머니 일기장 봤어요.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돈 훔친 겁니까? 그게 아니면 뭡니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올 돈이잖아요. 강태윤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고소하시겠습니까? 금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금수는 일어섰습니다. 민준을 보지도 않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은 할머니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일 후, 금수는 경찰서에 다시 왔습니다.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 안 하겠습니다. 할머니, 강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이에요. 할머니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고소 안 하세요? 금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제가 25년 키웠어요. 하지만 할머니 돈 훔쳤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전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돈 못 찾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금수는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저 이제 73살이에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제 겨우 25살이에요. 전과자 되면 인생 끝나요. 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 아이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풀어줘야 하는데. 네, 풀어주세요. 할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 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민주는 석방됐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준 나와. 풀려나요? 할머니가 고소 안 하신대.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금순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금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민준아, 네, 오늘부터 넌 혼자 살아. 할머니, 금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100만 원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할머니, 무슨, 난 이제 내 할머니 아니야.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넌 내 손자가 아니잖아. 이제 남이야. 각자 살자. 금수는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금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금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할머니, 제발, 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일이야. 난 이제 모르겠어. 금수는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금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여자친구 지수에게 갔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가요. 우리 헤어져요. 지수야, 제발. 오빠가 할머니 돈 훔친 거 다 알았어요.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해요. 지수야.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은 이미 빚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돈 0원.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다 퍼진 것입니다. 할머니 돈 훔친 놈. 민주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금수는 옛날 살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죽고 나서 떠났던 집. 민준 키우면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했었는데 이제 다시 혼자니까 단칸방이면 충분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짐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억, 50년 모은 돈,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민준, 25년 키운 손자, 하루아침에 남이 되었습니다. 난 뭘 위해 살았지. 금수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식당 사장 김 여사였습니다. 금수나 괜찮아? 응. 소문 다 들었어. 민준이가 그랬다며?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고소했어? 아니.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수나,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미안하긴.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금수나, 내일 식당 나올 수 있어? 식당? 응. 다시 일해. 돈 벌어야지. 금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나 73살이야. 나도 알아. 근데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 거야? 그러게. 내일 나와. 주방 보조자리 비어 있어.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여사. 됐어. 내일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금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73세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인생.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호야,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민준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2주 후 민주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100만 원으로 한 달치 방세를 냈습니다.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취업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민준 씨 3개월 전에 경찰서 유치장에 계셨던데요? 네. 혐의가 뭐였죠? 절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민주는 점점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느 날 밤, 민주는 한강에 갔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왔던 곳. 민준도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이민준 씨?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님?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냥 강태윤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마셨어요? 아니요.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최악이에요. 취업은 다 떨어졌어요. 정과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요. 민주는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전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는데 왜 했어요? 그게 어차피 남이니까. 그래서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할머니가 왜 고소 안 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25년을 키웠으니까요. 피는 안 섞였어도 정은 있으니까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다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고소 안 한 거예요.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가서 하세요. 할머니가 절 안 만나 주실 거예요. 강태윤은 일어섰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형사님, 참 한 가지 알려줄게요. 네, 할머니. 다시 식당에서 일하세요. 73세에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5억 가져가는 바람에 다시 설거지하러 나가셨어요. 강태윤은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일을? 73세에? 내 때문에? 민주는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할머니가 일하는 식당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 허리 굽은 채 거친 손으로 무거운 냄비를 씻고 있는 할머니.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저렇게 만들었어. 민주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사장 김 여사가 나왔습니다. 누구야? 민준이? 아줌마. 김 여사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넌 여기 왜 왔어? 할머니. 보러. 당장 꺼져. 금순이 보기 싫다고 했어. 아줌마. 제발. 김 여사는 민준을 밀쳤습니다. 넌 금순이한테 뭘 했는데? 5억을 가져갔잖아. 평생 모은 돈을. 죄송해요. 죄송하긴. 당장 꺼지지 못해. 민주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저녁 10시. 할머니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걷는 할머니.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할머니. 민주는 뒤따라갔습니다. 멀리서 할머니가 모르게 할머니는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건물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올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할머니 집 앞 계단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가 출근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계단에서 자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수는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할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금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넌 이제 어디 사니? 고시원요. 밥은? 편의점에서.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와. 할머니, 금수는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따라갔습니다. 근처 식당. 금수는 아침 백반 2개를 주문했습니다. 먹어. 할머니, 먹으라니까.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금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넌 정말 후회하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후회해요. 5억. 다 어디 갔어? 빚 갚았어요. 그리고 다 써버렸어요.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죄송해요. 금수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내 손자가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할머니, 제발. 금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금수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억. 갚아.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내가 가져간 5억. 다시 갚아. 그럼 다시 내 손자로 인정해 줄게. 하지만, 할머니, 전돈이,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이래서 갚든 어떻게든 갚든. 금수는 일어섰습니다. 5억 갚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할머니, 금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5억, 어떻게 갚아? 하지만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변했습니다.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렀습니다. 몸무게는 10kg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억. 꼭 갚을 거야. 6개월 동안 모은 돈 800만 원. 5억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일하는 식당.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설거지하는 할머니.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를 보기 위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5억을 갚기 전까지는. 그때 식당 사장 김 여사가 나왔습니다. 민준아? 아줌마. 김 여사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많이 야위었네. 네. 요즘 뭐해? 일 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요. 들어오라니까. 김 여사는 민준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금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금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김 여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민준은 밥을 먹었습니다. 금수는 주방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거친 손, 민준의 야윈 얼굴, 민준의 그을린 피부. 금수는 알았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밥을 다 먹은 민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민준아. 금순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할머니. 얼마 모았니? 800만 원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속해. 네. 할머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금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즘 금수는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민주는 나갔습니다. 할머니, 건강 챙기세요.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 여사가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금순아, 민준이 용서해줘. 아직 아니야. 5억을 언제 다 갚아? 평생 걸릴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넌 왜 그렇게 독해?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한 게 아니야. 민준이가 진짜로 변해야. 내가 죽어도 살 수 있어.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 뭐야? 금수는 황급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금수는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을 봤습니다.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비었길래 들어왔어요. 가스밸브 고장 난 것 같아서 확인했어요. 조심하세요. 민준. 금수는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다녀갔구나. 날 걱정해서. 금수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강태윤이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건강 체크하러 왔어요. 저 괜찮아요. 강태윤은 금순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비 드릴게요. 검진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강태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민준이는 어떡하라고요?
금수는 멈칫했습니다. 민준이요? 네. 그 친구.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루에 3개 알바 뛰면서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네. 할머니한테 5억 갚으려고요. 강태윤은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돈 다 갚을 때까지 건강하셔야죠. 네.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의사는 금순을 검진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한 6개월 됐어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당뇨 수치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허리는 디스크 진행 중이에요. 그래요? 지금 당장 치료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치료비가.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약부터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73세에 하루 17시간 일하시면 안 돼요. 금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일 그만두세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민준이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살면서 돌봐달라고요. 안 돼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가 5억 다 갚기 전까지는 안 돼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의미 없어요. 형사님, 금수는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전 민준이가 진짜로 변하길 바라요. 이미 변했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5억을 다 갚는 그날이 되면 민준이는 진짜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 기다릴 거예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중이었습니다. 새벽 1시 손님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 820만 원, 목표 5억 원, 남은 금액 4억 9,180만 원, 하루 수입 약 15만 원. 계산해 보니 약 9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9년. 그때 난 34살. 할머니는 민주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때까지 살아계실까? 민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더 빨리 모아야 해.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더 많이 버는 일, 위험한 일, 건설 현장 고층 작업, 하루 30만 원.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기다리고 계셔.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30층 건물 공사장에 올라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민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 바람, 위험. 하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작업을 마치고 돈을 받았습니다. 30만 원. 민주는 돈을 세며 웃었습니다. 이 속도면 5년이면 돼. 민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편 금수는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금순아. 김 여사가 금순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 괜찮다니까. 금수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금수나, 김 여사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금수는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윤에게. 강태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73세 노인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강태윤은 병실로 갔습니다. 금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형사님,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세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볼 때까지 죽을 수 없어서.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할게요. 안 돼요. 금수는 강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왜요? 민준이가 알면 일 그만둘 거예요. 저 돌보려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민준이는 5억 다 갚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사람이 돼요. 금수는 강태윤을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할머니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할머니는요?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쉬는 중이야. 쉬신다고요? 할머니가요? 응, 좀 피곤하셔서. 민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줌마,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으셔. 김 여사는 너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 뭔가 있어. 민주는 밤에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안 계셨습니다. 민주는 강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왜? 할머니가 며칠째 안 보이세요. 강태윤은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 형사님,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시죠? 병원에 계세요.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 복도.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금순 어디 계세요?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손자요. 간호사는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507호입니다. 민주는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507호.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수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민주는 울었습니다. 금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형사님한테 들었어요.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그냥 조금 무리했을 뿐이야. 민주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
할머니, 제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넌 5억 다 갚아야 해. 할머니, 5억은 나중에 갚을게요. 지금은 할머니가 중요해요. 금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내 할머니, 넌 정말 변했구나.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뭘?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는 할머니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금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형사님. 강태윤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 씨 왔군요. 형사님, 할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한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병할게요. 민준아, 넌 일해야지. 일은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준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5억. 천천히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갚을 테니까. 제발 건강하세요. 금수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일주일 후, 금수는 퇴원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단칸방.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 응. 민준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살게요. 뭐? 재고 시원 빼고 여기서 같이 살게요. 금수는 망설였습니다. 민준아, 5억은 할머니, 5억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제가 모시고 살면서 천천히 갚을게요. 민주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지킬게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네, 할머니. 제가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밥도 해드렸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고마워. 민주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돌봐야 했으니까 하루 한 개 알바로 줄였습니다. 건설 현장 일, 버는 돈은 줄었지만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왜 무리하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내 할머니, 너 요즘 행복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금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민주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잔액 7천만 원.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 7천만 원이나. 금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5억만 있었던 게 아니야. 네, 할머니, 통장이 2개 있었어.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나는 5억 들어있는 통장. 내가 가져간 거. 그리고 하나는 7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 이건 숨겨뒀어.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왜 숨기신 거예요? 금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시험한 거야. 시험이요? 내가 5억을 가져갔을 때 할머니는 알았어. 내가 진짜로 변질됐다는 걸.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생각했어. 이 아이를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만들까? 그래서 고소도 안 하고 5억 갚으라고 한 거야. 민주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민주나 할머니는 내가 돈 갚는 것보다 내가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했어. 금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켜봤어. 내가 정말 변하는지. 그리고 넌 변했어. 할머니를 위해 목숨 걸고 일했어. 할머니 아프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돌봐줬어. 금수는 웃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안심이야. 내가 진짜 사람이 됐으니까. 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됐어. 금수는 통장을 민준에게 쥐어줬습니다. 이 돈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할머니, 전 이 돈 받아. 이건 내 거야. 하지만 금수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주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7천만 원. 이 돈이면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병원비 쓰셔야 해. 할머니 건강이 먼저야.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를 위해 쓰겠다고. 다음 날, 민주는 강태윤을 만났습니다. 형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통장을 주셨어요. 7천만 원이 있는. 민주는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형사님, 전 이 돈을 할머니 병원비로 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받으실까요? 강태윤은 웃었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손자가 주는 건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죠?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가 심하세요. 그리고 심장도 약하시고.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을까요? 강태윤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처럼 잘 돌보시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제가 잘 모실게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 제가 쓸게요. 그래, 잘 써. 근데요, 할머니. 응? 민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로 먼저 쓸게요. 금수는 놀랐습니다. 민준아,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행복해요. 민주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할머니 지킬 차례예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 곁에서, 그래, 그럴게.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을. 일주일 후,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복도에서 우연히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머니 검사 결과 어때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상담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종양이요? 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암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췌장암으로 보입니다.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견이 늦었습니다. 이미 3기로 보입니다. 치료하면, 치료해도 2년 정도.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죄송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2년밖에 못 사신다고? 민주는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울면 안 됐으니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민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대요. 당뇨만 조심하시면 된대요. 그래, 다행이네. 민주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아. 민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수는 민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왜 울어?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요. 금수는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민주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2년, 아니, 하루라도 더 오래 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병원 치료에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 민준아. 금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앞에서는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가 말했던 2년.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느 날, 금수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어디 갈래? 어디요? 바다. 보러 가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다음 날,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동해로 갔습니다. 금수는 기차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기차 타는 거 몇 년 만인지 몰라. 할머니, 자주 데리고 올게요. 금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동해 바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금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할머니, 이제 곧 갈 것 같아.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 이제 충분히 살았어. 금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73년. 길다면 긴 인생이었어. 할머니,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일도 많았어. 금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1년. 민준이랑 같이 산 1년.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저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금수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살아야지. 넌 이제 겨우 26살이야. 금수는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뭐든지 할게요, 할머니. 착하게 살아줘. 남 돕고 정직하게 살아줘. 네, 약속할게요. 금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금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할머니, 어떠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요? 한 달. 아니, 어쩌면 며칠. 민주는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중환자실. 금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강태윤이 왔습니다. 민준 씨, 형사님, 할머니, 많이 안 좋으시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강태윤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네. 후회 없게.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금수는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주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왔구나. 금순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민준아, 할머니,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봉투, 꺼내줘. 민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이게 뭐예요? 편지야. 민준이한테 쓴. 민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 할머니, 이건 나중에 할머니 떠나면 읽어. 싫어요. 할머니 안 가실 거예요. 금수는 웃었습니다. 바보. 할머니, 이제 가야지. 할머니. 금수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민준아, 너 정말 좋은 아이야.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내 할머니,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거야. 민주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이 착했던 거야. 금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사랑한다.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금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의사와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할머니, 민주는 끌려나갔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영안실. 금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할머니가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민준에게,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울지 마. 할머니는 행복하게 갔어.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사실 할머니는 내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25년 전 내 엄마가 돌잔치 날 고백했거든. 할머니는 충격받았어. 화도 났어. 하지만 내 아버지, 할머니 아들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걸 봤어. 우리 민준이 아빠 닮았지? 아들이 너를 안고 웃던 모습, 할머니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정했어. 비밀로 하기로. 내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25년 동안 할머니도 너를 진짜 손자처럼 사랑했어. 피는 안 섞였어도 정은 진짜였어. 민준아, 1년 전 내가 5억을 가져갔을 때 할머니 마음이 무너졌어.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고소 안 하고 5억 갚으라고 한 거야. 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시험한 거야. 그리고 넌 변했어? 할머니를 위해 목숨 걸고 일했고, 아플 때 돌봐줬고, 사랑해준다고 말해줬어. 민준아, 그게 할머니한테는 5억보다 더 값진 거였어. 할머니는 너 때문에 행복하게 죽어. 민준아, 부탁이야.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아줘. 착하게 살아줘. 남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아줘. 그게 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그리고 민준아, 혹시 나중에 너도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을 사랑해줘.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사랑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 배운 거야. 민준아, 사랑한다. 할머니 평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너였어. 할머니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주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사람도 못 됐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식당 사장 김 여사, 노인정 친구들, 강태윤 형사, 그리고 민준이 일하던 공사장 사람들, 모두가 금순을 기억했습니다. 금순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손자랑 행복하셨잖아. 민주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윤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 편히 가셨어요. 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민준 씨가 이렇게 변한 거,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님, 전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1년. 잘했어요. 1년은 너무 짧았어요. 강태윤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1년이 할머니한테는 평생보다 값진 시간이었을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금수는 아들 옆에 묻혔습니다. 25년 전 죽은 아들, 이수호. 민주는 두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잘 모셔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어서.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피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잘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민주는 무덤에 절했습니다. 3년 후, 민주는 28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금순이네. 할머니 이름을 딴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고 박금순 할머니를 기리며 운영됩니다. 민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처럼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민준의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옷은 남루했습니다. 저,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민주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푸짐하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틀 동안 굶었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은 할아버지.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사장님, 얼마예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사장님, 왜?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매주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빠짐없이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주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장사 잘 돼요. 손님들이 음식 맛있다고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데려올게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할머니 계셨으면 제 모습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민주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민준 씨, 형사님,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형사님.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형사님도요? 강태윤은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뵈러 왔어요. 저도 매주 와요. 강태윤은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할머니, 민준 씨 잘 크셨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식당 하고 있어요. 금순이네라고. 좋네요. 할머니 좋아하시겠어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강태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많이 변했네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5억을 훔친 놈인데도.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뭔데요? 강태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준 씨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민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민주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단칸방. 왜 이게? 강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 씨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강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유언장. 나 박금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이민준에게 상속합니다. 민준이는 내 친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25년간 내가 키웠고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나를 돌봐준 아이입니다. 피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민준이는 내 진짜 손자입니다. 민준아, 이 집으로 새 출발해. 행복하게 살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박금순. 민주는 유언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강태윤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강태윤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할머니가 주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잔액 3,500만 원.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할머니가 마지막 1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네, 강태윤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식당에서 일하셨잖아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시고 다 모으셨어요. 민준 씨 주려고.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데도 돈을 모으셨다고요? 네. 민준 씨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민주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강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강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님, 저는 민준이 때문에 5억 잃었지만 민준이 때문에 행복하게 죽습니다. 돈보다 민준이가 사람이 된 게 더 값집니다. 민준은 울었습니다. 할머니, 강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형사님, 민준이한테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진짜 손자로 생각했다고.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 평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민준은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5억을 훔쳤는데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민주는 땅을 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강태윤은 민준을 일으켰습니다. 민준 씨, 이제 그만 우세요. 할머니는 민준 씨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민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는 거죠. 할머니가 바라신 대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할머니가 살던 단칸방으로 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온 곳.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작은 부엌.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셨구나. 혼자, 외롭게.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옷장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주워봤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민준이가 5억을 가져갔다.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민준이는 내가 25년 키운 아이다.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2년 6월 20일. 민준이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다. 공사장에서 땀 흘리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민준이가 변해야 한다. 2023년 1월 10일.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울면서 사과했다. 용서했다. 민준이가 변했다. 행복하다. 2023년 8월 5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2년 시한부. 민준이한테 말 못한다. 민준이가 걱정할까봐. 조용히 죽고 싶다. 2024년 2월 14일. 민준이가 나를 극진히 돌봐준다.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는 행복해. 내가 있어서. 2024년 3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민준이한테 집과 돈을 물려주기로 했다. 민준이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2024년 3월 10일. 민준아, 할머니 곧 간다.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너 때문에 할머니 인생이 빛났어. 고마워. 사랑한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다음 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단칸방을 쉼터로 만들기로. 어려운 노인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곳.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이름은 금순 쉼터. 민주는 식당 수익의 일부를 쉼터 운영비로 썼습니다. 매달 어려운 노인 10명을 도왔습니다. 밥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남 돕고 착하게 살고 싶어요. 민주는 매일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할머니를 기리며 1년 후 민주는 결혼했습니다. 착한 여자와. 결혼식 날 민주는 할머니 영정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함께 계셔주세요. 하객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강태윤도 왔습니다. 식당 사장 김 여사도 왔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축복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잘 됐어요. 금순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기뻐하시겠죠? 그날 밤, 민주는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어요. 착하게 살고 있어요. 남 돕고 있어요. 할머니, 자랑스러워 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민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주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쓰레기로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가족을 만들 거예요.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사랑하면 가족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민주는 무덤에 절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5년 후 민주는 33세가 되었습니다. 금순이네 식당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정직한 가격, 따뜻한 서비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금순이네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 민주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처럼.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의 아내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해. 무슨 일이야? 수연은 웃었습니다. 임신 확인차.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임신한 것 같아. 민준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게 아이가 생겼어요. 민주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민주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키울게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사랑으로 키울게요. 9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우리 아들, 안녕. 수연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름 뭐로 할까?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호, 금호? 응. 할머니 이름에서 금자. 그리고 호는 제 아버지 이름에서 따왔어. 민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금호, 우리 아들 이름이야.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민주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금호야,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할게. 할머니가 아빠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금호가 돌이 되던 날, 민주는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금호를 안고, 할머니, 손주 데려왔어요. 민주는 무덤 앞에 금호를 세웠습니다. 금호야, 여기 증조할머니야. 인사해. 금호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민주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잘 키울게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신 것처럼.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매일. 바람이 불었습니다. 금호가 웃었습니다. 민주는 금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웃어주시는 거야. 금호가 5살이 되던 해, 민주는 금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 할머니 이름을 딴 재단. 첫 장학생 수여식 날, 민주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순 장학재단 이사장 이민준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제 할머니 박금순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제 할머니는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모은 5억 원을 저는 훔쳤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네, 제가 할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제 손자였는데.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소도 안 하시고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집과 돈을 물려주셨습니다. 민주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민주는 장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돈 때문에 학교 못 갈까봐 걱정되죠? 괜찮아요. 이 재단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제 할머니가 원한 거예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장학금 수여식이 끝나고 강태윤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형사님,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금순 할머니 재단인데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강태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10년 전 유치장에서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네,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도 계속 잘하세요. 네, 형사님.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과 함께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수연, 아들 금호, 할머니, 가족 다 데려왔어요. 민주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금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누가 계셔? 증조할머니야. 증조할머니? 응. 아빠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금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금호를 안았습니다. 금호야, 아빠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뭐예요? 아빠는 어릴 때 나쁜 짓을 했어. 무슨 나쁜 짓이요? 할머니 돈을 훔쳤어. 금호는 놀랐습니다. 돈을 훔쳤어요? 응. 정말 나쁜 짓이지? 네. 민주는 금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민주는 금호에게 말했습니다. 금호야, 너도 크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아빠. 남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민주는 금호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 너한테도 가르쳐 줄게. 금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민주는 할머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1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 없이 산 10년. 정말 힘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착하게, 정직하게, 남 도우면서. 할머니, 자랑스러워 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민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대답해 주시는 거죠?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민주는 가족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금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주에도 와요? 응, 매주 올 거야. 왜요?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금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계시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사는지.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10년 후
민주는 43세가 되었습니다. 금순이네 식당은 체인점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0개, 모든 수익의 30%는 금순 장학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일하고 그리고 다시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의 순환,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10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김태호예요. 아, 태호 씨,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저 이번에 회사 들어갔어요. 축하해요. 태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첫 월급 받았거든요. 그중 일부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호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사장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민주는 태호를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금호와 함께 할머니, 민준이 왔어요. 민주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 장학생이 첫 월급으로 기부했어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시작하신 사랑,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금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증조할머니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의 사랑이 500명을 살렸고 그 500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민주는 무덤에 절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민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민주는 금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금호야. 네, 아빠. 두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석양 속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